자, 두 번째로 다뤄보고 싶은 보게 될 종목은 KSS 해운입니다. 해운 업체 뭐 몇 개 우리나라에 해운 테마로 뭐 분류되는 업체들이 6, 7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HMM이 뭐 제일 크고 옛날에 조금 더 많았지만 다 통합돼가지고 HMM으로 통합되는 뭐 그런 일이 있어서 다는 아니고 대형 선사들이 통합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대형 선사인 HMM과 그리고 그것보다는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보다는 조금 작다고 해야 될까? 페노션, 뭐 대한해운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예, 아무래도 뭐 완전 거대 기업이잖아요. HMM은 그거에 비해서 페노션은 한 시가총액만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고 다시 그 회사에 페노션의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데가 대한해운이고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상으로는 그래요. 덩어리로는. KSS 해운은요 중소 어떻게 보면 그렇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얼마나 되냐 하면 시가총액으로 2,200억 정도 그리고 매출액이 6천억 정도 5천억 정도 됩니다. 자본총계도 5천억 되고요. 그러니까 PBR이 약 0.5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 단기순이익으로 보셔도 되고 영업이익으로 보셔도 되는데 주가 대비 영업이익률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지금 2,200억이잖아요. 거의 50% 됩니다. 40% 정도 돼요. 영업이익이. 그리고 주가 대비 순이익이 단기순이익이 20% 정도니까 PER은 5, PBR은 0.5 정도 수준입니다. 재무상으로 단 한 가지 조금 걸리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건 뭐냐 부채 비율이에요. 부채 비율 때문에 실제로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 사이에 이자로 인한 영업의 지출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뭐 저도 조금 더 까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수준으로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고요. 그리고 KS 해운을 들어가기 무섭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거래량이 없다는 점이에요. 상당히 이 가격은 널을 띄고 있지만 뭐 널뛰고 있다고 해봐 그렇게 높낮이가 크지는 않을 거예요. 자, 낮은 가격이 7,500원이에요. 저점. 일봉으로 600일 저점이 7,500원이에요. 고점은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여기 세 군데가 딱 일치를 하고 있는데 요게 1,500원, 1,800원 뭐 이 정도 됩니다. 얼마 움직였어요? 불과 한 20% 정도? 한 20%밖에 못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한마디로 끼가 없는 주식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주봉 한번 들어가서 봅시다. 주봉 보시게 되면 와 이게 원형을 지나와서 원형천장을 지나와서 하나 둘 셋 뭐 깔끔하다면 깔끔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어디에요? 뭐 이걸 상승세라고 하면 상승세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약간의 바닥을 올려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어요. 주봉상에서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요때 바닥 언제냐? 2023년의 바닥에 비해서 지금 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냐면 여기서부터 그려볼게요. 여기서부터 바닥을 높여가고 있는데 여기 한 20% 올랐다. 20%요.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올라가고는 있는데 문제는 최근 거래량이 전혀 없어 보인다. 그죠? 해봐야 몇 주에 60만 주. 얼마짜리 회사인데? 60만 제일 큰 게 이제 주당 60만 주인데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요 얼마나 거래가 없었냐면 여기서부터 잘라볼게요. 제일 큰 게 한 2, 30만 주 정도 되네요. 제일 큰 게 50만 주 정도 40만 주 정도 되는데 얘네가 발행 주식이요 2,300만 주네요. 그리고 유통비율도 55%니까 1,000 몇백만 주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하루 60만 주가 최대다.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실은. 그래서 거래량이 발생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면 실은 어느 정도의 매집이나 이런 현상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날마다 조금씩 달라지기는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거래량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뭐 눈에 보이거나 이렇지도 않고 그죠? 그 주봉 다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뭐 거래량이 특별하게 요때 한번 그죠? 여기 처음으로 올라갈 때 한번 되게 큰 거래량 발생하고 쭉 없다가 여기서 몇 퍼센트 올랐냐면 7,500원에서 만원 오를 때요. 11,000원, 12,000원까지 오를 때네요. 그죠? 요때까지 1,800원 오를 때까지 요만큼 오르는데 거래량 요만큼 발생했어요. 그죠? 이때는 제법 많이 썼네요. 주간으로 1250만 주고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조금 더 늘려야 돼요. 여기죠.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한 500만 주 정도 움직였네요. 그 정도가 최대예요. 많이 움직이지도 않고, 그죠? 지금 저점에 와 있으니까, 흔들리면서 저점에 와 있으니까 아마 조금은 먹을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언제 팔고 언제 사야 될지도, 팔리고 사는 것도 사실 거래량이 별로 없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시게 되면 시점이 거의 오기는 했는데, 문제는 거래량 없이 가격 상승이 왔다. 오늘도 한 12% 정도. 예. 아니다. 오늘 이 종목은 없네요. 거의 안 움직이는 다른 종목과 조금 헷갈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종목은 뭐 거의 움직인 것도 없고, 다른 이제 해운 종목들이 17%, 9% 적어도 한 2, 3% 정도 오른 데 비해서 KSM하고 H&M 정도가 1%대의 상승률을 나타냈다라고 보는 거죠. 회사는 참 좋은데, 그죠? 예. 약간 이제 부채 비율이 높다는 거 빼놓고는 회사는 참 좋은데, 문제는 저평가도 돼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거래량이 너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제가 소개는 드리지만, 얘를 꼭 뭐 들어가시라고 소개를 드리는 건 아니니까, 권유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소개를 드릴 뿐이네. KSM 같은 경우는 다른 점들은 좋은 점들이 있지만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그죠? 그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거래량이 없으면요 거의 0을 곱하는 거하고 비슷해요. 다른 지표들이 아무리 좋아도 거래량 없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겠다. 왜요? 사놓고 거래가 없어서 잘 못 팔거나 이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심을 좀 해주시라, 이렇게 권유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저희가 봤었던, 그죠? 예, 저기 같은 경우는 페노션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상당히 발생시키면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거래량도 좀 보시면서 하실 때, 올라가실 때 들어가실 때 거래량도 좀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요. 요 근처에서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이평선도 수렴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좋은 그림은 만들어질 거예요. 그림 자체는 괜찮으나 뭐가 없다? 거래량이 너무 없어서 얘는 솔직히 뭐 특징적으로 뭘 말씀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제가 다음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대 어디까지 오를 거냐? 실은 요 추세선에 보시게 되면 밴드 안에 지금 들어와 있기는 하다고 봐요. 저는 어느 정도 추세선 밴드가 만들어지고 있다고는 보는데요. 여기서 떨어지고 있다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올려가고는 있잖아요. 추세선 밴드가 만들어져 가고 있기는 한데 거래량이 너무 없다. 역시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리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도 사실 추세선 밴드의 박스권의 아래쪽에 지금 속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평선도 다 수렴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렇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패턴이나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뭐였죠? 부채가 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부채가 많긴 많아요. 근데 자산도 많죠. 아니, 그 자기 자본도 많죠. 그래서 지금 주가를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채율이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그 부분들은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본 총계 5천억인데요. 이 회사는 영업이익이 1,000억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보시고 그런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